먼저 학교 급식부터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무려 12년입니다.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청구인들은 소수 집단이라는 이유로 학교 급식에서 완전히 없는 존재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학교 급식에서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여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면 거의 매일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도시락을 싸가야 합니다. 이는 청구인들의 건강권, 자기결정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학교 급식이 학생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영양 공급 차원을 넘어 교육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학교 급식은 청구인들의 교육받을 권리의 전제이자 조건이며 교육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학교 급식에서 배제당하는 청구인들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채식주의자에 대한 편견으로 학교를 자퇴하거나 홈스쿨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청구인들도 있습니다. 다른 공공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구인들은 일상에서 소외를 경험하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신념을 지키고자 윤리적 채식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청구인들이 채식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환경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전 세계 축산업이 기후변화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되며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하는 것만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공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은 환경권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채식주의자가 한국 사회에서 겪는 차별과 공통은 상상 이상입니다.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법이 없어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법이 있어서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면 법을 제정하는 것이 국가의 헌법적 의무입니다. 정부는 공공급식을 통해 어떠한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채식주의자인 청구인들, 나아가 모든 개인의 건강권, 자기결정권, 평등권, 양심의 자유, 그리고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오늘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위헌적 상태를 종결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국민인권법재단 공감의 장사연 변호사님이셨고요. 또 사단법인 두루의 진현영 변호사님께서도 함께 해주셨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급식 채식선택권 헌법소원연명단체 대학가 비건이즘 동아리연합 비온대 소속이자 청구인으로서 이 자리에 선 유단임입니다.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힐 정도로 가축 사육, 도축, 생산, 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하고 동물들의 한평생을 착취하고 살해하는 육식문화에 반대하여 채식을 시작한 지 6년이 흘렀습니다. 고등학생 때 기숙사 생활을 하며 하루 3끼 모두 학교 급식으로 해결하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한정적이었습니다. 맨밥에 김치만 먹기 일쑤였고 소외감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비롯해 부실한 밥상은 영양 결핍을 야기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대학 문화 깊숙이 스며든 육식 문화는 감내하고 타협하기에 벅찬 수준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맨밥과 단무지뿐인 학식을 비롯해 MT, 집풀이, 시험기간 간식 행사, 축제 등 매 상황에서 채식인들은 배제되었습니다. 배고픔과 소외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눈치와 불편함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인간의 과욕으로 인해 매일 수억 마리의 동물들이 처참히 살해당하고 수만 명의 기후 난민들이 집을 잃고 굶주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들은 불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할 것입니다. 아무리 국제사회에서 미래를 위해 채식을 할 것을 목소리 높여도 국가는 여전히 고시대적 영양 설계와 기업의 마케팅을 방치하며 육식 문화를 공고히 하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안전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뿌리 깊은 육식 문화를 근절시키기 위한 첫 단계로서 공공급식의 채식 선택권을 도입해 주십시오. 채식이 단순히 개인의 기호가 아닌 안전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실천으로서 인식의 전환을 위해 헌법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급식 채식 선택권을 의무화할 것을 간곡히 청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채식인에게 채식 선택권은 생존의 문제다. 공공급식 채식 선택권 보장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비건이즘 동아리 베지숲속에서 온 송기영입니다. 저희는 오늘 공공급식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을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반찬 투정이 아닙니다. 축산업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저희 채식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잡식인,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지속 가능하고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면 공공급식의 채식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희는 이제 무엇을 먹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불과 60년 전만 하더라도 오늘 하루 단 한 끼나 먹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하루 한 끼나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먹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축산업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많은 채식인들의 윤리적, 양심적 선택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급의 학생 지영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학년이었던 지영이는 수업에서 배운 동물권과 환경보호를 이유로 채식을 선택했지만 급식 시간마다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고기가 들어간 카레라이스, 짜장밥, 새우가 들어간 된장국, 젓갈이 들어간 김치, 흰 밥으로만 배를 채운 날이 허다했습니다. 밥과 국과 반찬을 함께 먹을 수 있는 날은 한 달에 5번도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배고팠고 어른들과 친구들에게는 유별난 아이로 불려야 했습니다. 학교 급식의 채식 식단 부재와 어른들의 무지로 지영이는 환경과 동물을 위하는 자신의 신념을 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3개월 만에 채식을 포기한 지영이는 고기 반찬을 받은 식판을 앞에 두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기후위기나 환경보호, 동물사랑과 같은 말들은 수업에서만 공허하게 울릴 뿐 급식 시간 같은 일상의 교육 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과 동물을 위한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는 게 올바르다고 칭찬받는 경험을 한 지영이는 훗날 학교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지영이는 앞으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수자를 배제하지 않으며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어른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환경과 동물을 위한 일상의 실천이 무의미하다고 여기지는 않을까요? 학교 급식법 시행 규칙에는 식단을 구성할 때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따라 동물성 제품을 먹지 않는 학생들은 다양한 종류의 식품 제공에서 배제돼 같은 비용을 내고도 부실한 급식을 먹고 있습니다. 배고프지 않고 공부할 권리, 급식은 교육 현장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학생들의 기본 권리입니다. 공공급식 채식 선택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급식법 헌법소원에 직접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비건이즘 원정대 이박윤정이라고 합니다. 채식 선택지, 의미가 있는 일일까요? 경희대 한 관과대 학생 외에 채식 옵션 간식을 제안했을 때 돌아온 답변이었습니다. 그럴 의미가 있는 일일까요? 1970년 경희대 정경대학교에는 여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여대생들이 없었기에 그럴 의미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 화장실 설치 의무 헌법 소원을 냈다면 그런 의미가 있는 일일까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을 것입니다. 신혜님이 농담으로 쓰이는 육식이 보편적인 사회에서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법의 테두리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나아가야 할지, 왜 이 소원이 중요한지 앞에서 많은 분들이 간절히 동시에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가 그럴 의미가 있는 일일까요? 라는 질문에 의미를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대학에서 비건이즘 모임하고 계시는 활동가분들이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다음으로는 채식 선택권이 이미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계신 분의 발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지는 산청
간디고등학교의 비건 지향 동아리입니다. 우리 학교는 채식에 관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연스레 채식에 다가설 수 있고 이미 많은 학생들이 채식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120여 명의 학생들 중 약 20여 명이 채식을 하고 있습니다. 암만 선례가 있는 학교라도 제도적 법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는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학교는 기숙사 학교입니다. 하루 3끼를 학교에서 해결해야 하는 저희는 영양소를 충분히 챙길 수 없습니다. 지불하는 급식비는 비채식 학생들과 같지만 추가적인 영양소 보충은 스스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급식의 대부분은 동물성 식품으로 구성되어 채식인은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기 매우 힘든 환경입니다. 채식인을 위한 식단표는 없습니다. 따로 준비된 음식에 영양소나 알레르기 성분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불안감이 그 어느 것보다도 큽니다. 이것이 과연 학생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식당 선생님의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원래의 급식 메뉴와 더불어 추가로 채식 메뉴까지 준비하시려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내 채식인을 위해 헌법 소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채식인은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먹을 수 있습니다. 식당 선생님은 채식 요리를 만드는 것은 선의가 아니라 노동으로서 인정받을 것입니다. 채식뿐만 아니라 모든 소수자들이 상처받지 않고 동등하게 기본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응원합니다. 산청간디고등학교 채식 비건 지향 동아리 BG 1동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르투갈의 경우 2017년에 이미 모든 공공기관 구내식당 메뉴에 채식 옵션을 보장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문가 영양사가 균형 잡힌 채식 식단을 마련할 것이 꼭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학교에서 또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은 물론이고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까지 채식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힘써겠습니다. 학교 내 선택 급식제 보장하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학교 내 선택 급식제 보장하라! 2018년 트위터 트렌드 단어 비건이즘 영국의 시사지에서 2019년에 비건의 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 초 아카데미 시상 전체 식단이 비건식으로 준비가 되어 화제가 되었죠. 채식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적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일종의 대한 문화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일시적인 문화적 현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채식인들의 목소리를 통해 말해지는 권리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작년 IPCC는 토지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의 대응으로 식물 기반의 식단을 권고하였습니다. 실제로 기후변화와 같이 지구의 환경권을 위해 또 인간을 위한 개체가 아닌 온전한 주체인 동물의 생명권을 위해 채식을 지향하는 이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의 주장과 권리를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는 지금이 바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할 때라 말하고 있습니다. 국내 채식인들은 수많은 공공공간에서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 부딪힙니다. 기후위기 등 우리 앞에 놓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응당 지구시민으로서 실천하는 개인에 대해서 국가는 그 노력이 지속되게끔 장려하고 노력을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채식은 공공의 가치를 포괄하는 권리이며 채식 선택권은 그 제도적 마련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공공급식 채식 선택권 법안 마련을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위해 채식급식 장려하라!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와 인권을 위해 일하는 전쟁 없는 세상 활동가 뭉치라고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사실상 동물 착취, 식량 불평등, 환경 파괴 등 다양한 문제의식을 계기로 채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밥상 앞에서 누군가는 동물의 고통이 없는 세계를 상상하고 누군가는 지구를 살아가는 모두가 굶주리지 않는 공존을 상상합니다. 또 누군가는 변화된 기후가 현재 세대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 세상을 상상합니다. 저를 비롯한 채식인들은 우리가 다른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성찰하며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자행되어 온 착취와 살상에 저항하려는 정치적인 실천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행위인 동시에 개인의 정체성과 신념을 반영하는 행위입니다. 어느 누구도 개인의 신념 혹은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한국의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인권의 영역입니다. 학교, 군대, 교도소 등 제한적인 환경에서는 이렇게 신념에 따른 행위가 생존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신념과 양심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생존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사회는 살상을 거부하며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을 처벌해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2년 전 바로 이곳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하면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어떤 신념을 가졌는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포용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발걸음이었습니다. 채식 선택권은 곧 시행될 대체복무제도 내의 복무요원들에게도 당연하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양심의 실천은 군 복무, 학교생활, 복역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이 건강 위협, 낙인, 배제에서 벗어나고 또 모든 사람이 살상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군대 내 채식 선택권 보장하라! 채식인에게 채식 선택권은 생존의 문제다. 공공급식 채식 선택권 보장하라! 안녕하세요. 동물해방 공동체 직접행동 DX 기획자 섬나리입니다. 채식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 모두는 세상을 느끼는 모두이기에 우리 인간 동물을 포함하며 또한 우리와 함께 숨쉬고 느끼는 모든 비인간 동물들을 포함합니다. 그리하여 학교 급식, 공공급식에서의 채식 선택권이 보장되기 시작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쌓아올리고 있는 이 거대한 뼈무덤을 직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우리와 같이 피와 살이 있고 또 뼈가 있습니다. 피와 살은 우리가 먹어 금방 자취를 감추지만 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아 죽음의 증거로 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만 한 해 억울하게 죽어간 10억 동물들의 뼈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 상당수의 양은 공공급식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채식 식단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누군가의 뼈, 즉 죽음의 증거를 대비하여 드러낼 것입니다. 급식실에서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무더운 여름 삼계탕이 나왔고 천여 명의 학생들의 식판에 닭다리 하나씩이 올라갔습니다. 누군가의 다리였던 수천 개의 다리가 딱 한 학교에서 단 20분의 점심시간 동안 뼈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수천 개의 다리를 마주하니 갑자기 어느 닭의 죽음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때는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저의 식판에는 피와 살, 근육과 내장, 목, 가슴, 다리, 발 등 죽은 이에 훼손된 사체들이 다양하게 담겼지만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슬퍼할 수 없었습니다. 제도는 우리에게 살고 싶었던 누군가의 가려진 고통, 절규를 깔끔하게 가려버리고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가려져 있던 누군가의 고통과 피바다와 뼈 무덤을 본 사람들 누구라도 이를 쉽게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채식은 별다른 것이 아니라 산업화된 대규모 학대, 도날장의 무자비한 고통이 없는 우리의 본래 식단입니다. 이를 요구하는 것은 같은 지구의 동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사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지만 이전에 우리가 몇만 년 먹고 살았던 기본 식단이지만 현재 우리가 만들어낸 피바다와 거대한 무덤으로 가득한 문명에서 헤쳐나오는 공존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구 생명체들의 현실을 직시해 주십시오. 현 체제는 인간, 비인간 할 것 없이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체제가 강요하는 이 학살에 균열을 내고 문명의 전환, 즉 동물 해방으로 가는 주춧돌이 될 역사적인 판결이 나오기를 한 마리 동물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 비인간 모든 동물이 자유로울 때까지 함께 힘내 외칩시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물권 행동 카라 정민창 활동가입니다. 채식 실천은 동물의 육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닌
동물의 삶을 기억하고 그 식탁에까지 오르기까지의 동물의 겪을 고통을 공감하면서 이 사회에 만연한 육식주의에 대해 거부하는 단호한 신념이고 행동일 것입니다. 동물의 삶과 그들의 권리를 위한 실천은 일상적으로 건강하게 해나가야 할 것이며 어디서든 그것은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헌법의 공공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동물의 고통 없는 식탁을 단순히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고통 없는 식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동물의 삶을 헌법에 기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동물과 인간 모두를 위한 변화일 것입니다. 동물권 행동 카라도 동물의 삶을 고민하며 채식 실천이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실천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며 행동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물권리장전의 대표로 나온 은영입니다. 동물권리장전은 지금 동물에 대한 법적 권리의 직접적인 변화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물권리장전 활동가들은 도달장 앞을 콘크리트 몸으로 결박하여 막은 비폭력 직접 행동으로 법원으로부터 총 1,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인간들만의 법정 안으로 들어가 동물의 권리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물권리장전이 채식 선택권으로 헌법재판소 앞에 서 있는 데 대한 의미가 큽니다. 우리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필수적인 법적 변화를 문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채식의 선택을 보장받아야 할 정도로 이 모든 곳에 육식이 만연합니다. 세상은 비인간 동물에 대한 착취와 살상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만연하여 당연하게 되어버린 이 아름다운 육식의 포장지는 그 안에 담겨있는 살려달라던 비명과 끔찍한 피고름과 지금의 기후위기와 바이러스의 원인에 대하여 말해주지 않습니다. 동물들을 과도화 확대하고 강간하여 죽여 이윤을 얻는 자본은 대신 해결하여 주지 않습니다. 문제에 직면하였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육식의 문제를 직면하고 더 나은 세상, 도살장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변화를 위한 움직임에 국가와 헌법재판소는 응답해야 합니다. 음식 이외에 다른 개성을 상실해버린 동물들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비인간 동물은 감추어지고 찢겨 죽여 사라지지만 여기 남아 상실된 것은 우리의 인간성입니다. 채식 선택권은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를 되돌리는 헌법재판소의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채식 선택권은 채식주의자가 아닌 당신과 우리 모두를 위한 필수적인 변화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물권리장전 코리아의 은영님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 애니멀세이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향기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날 소 돼지 도살장 앞에서 도살되기 직전 계류장에서 도망 나와 탈출하려던 한 어린 돼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돼지는 입구를 채 벗어나기도 전에 결국 몽둥이에 맞아가면서 다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하던 어린 돼지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급식판 위에 올라가 코로나 대비 면역력을 키우는 고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채식 선택권이 지나친 요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지나친 요구는 살고 싶어 도살장을 직접 탈출한 돼지를 데려가며 끌고 가 결국 그 몸조각을 기어코 그 식판 위에 올린 것. 그거 아니면 먹을 게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것이 바로 지나친 요구입니다. 채식 선택권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저 이 현실에 진정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온 지구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고 세계적인 흐름이 채식이 단순히 기호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가리키고 있는데 정부가 조금만 더 부지런히 깊이 고려를 해본다면 이 현실에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많이 바쁠 것입니다. 하지만 병든 이들을 끊임없이 삼켜대는 이 사회가 당연히 건강할 리가 없습니다. 살고 싶어하는 이들의 몸조각을 끊임없이 소비하는 이 사회에서 국민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혐오와 차별뿐입니다. 핏물이 강해되어 흘러가고 있는 이 사회가 기어코 병들어가고 있으며 병듦의 원인은 명백히 동물의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사회와 사회를 구성하는 이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관심이 있다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이 변화의 시작에 모두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식 선택권은 시작이다. 비거니즘 함께 확산하자. 감사합니다. 다음은 개인 질의 발언 있을 건데요. 저희 여러 곳에서 동물권 관련해서 연대해 주시고 계시는 임성민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성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공공급식에서 먹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 채식을 했었습니다. 그때 겪었던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채식선택권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겪었던 일들이 숨기고 싶은 과거로만 남지 않고 제 경험을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벅차고 떨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 채식을 실천해왔습니다. 학교라는 같은 공간, 같은 교육을 받지만 식판은 같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생은 밥과 반찬, 국이 기본으로 나오고 후식까지 나오는 반면에 제가 먹을 수 있었던 건 밥밖에 없었거나 운이 좋다면 나물 반찬 한 가지 정도만 선택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급식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은 돈을 지불해도 먹을 수 있는 건 극히 제한적이었고 빈간 동물을 생명으로 보지 않으며 물건처럼 대하고 음식으로 공급되는 산업을 반대하는 차원에서 신념에 따라 소비를 하지 않고자 마음을 먹어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과감한 선택 뒤에는 아침, 점심을 굶으며 정규 수업이 끝나고 집에 와서 폭식을 하거나 다른 학생분들이 급식실에 가서 밥을 먹고 있을 때에도 떡이나 비건 과자를 교실에서 혼자 먹곤 했습니다. 공부나 일을 하기 전 밥을 먹지 못하면 누구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없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아침 교회 때 교사는 학생들에게 아침밥은 먹고 왔냐고 물어보고 오후 수업 시작할 때는 점심밥 맛있게 먹었냐고 물어볼 정도로 밥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비채식 음식을 먹는 학생들도 밥을 잘 못 챙겨 먹긴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인해 학생들은 전날 늦게까지 공부한 나머지 피곤해서 아침밥보다는 조금 더 잘 수 있는 아침잠을 원합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은 아침밥을 먹지 못해도 점심과 저녁밥을 학교에서 보장받지만 채식을 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주는 점심, 저녁도 먹지 못합니다. 결론은 채식 선택권이 없다면 같은 공간에서 같은 교육을 받아도 평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말합니다. 채식하는 것은 네가 선택한 것이고 그로써 얻는 불이익은 네가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개인에게 책임을 넘겨버립니다. 사회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책임으로부터 회피하고 싶어 만만한 개인에게 묻는 것인지요. 완벽한 사회가 없을지라도 완벽한 사회에 가깝게 가기 위해 다양한 삶과 맥락을 수용하고 노력하고 실현되는 모습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아닐까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군대나 교도소 등 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공간에서 채식 선택권이 도입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대자 임성민님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산낙지를 먹는 이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서 공약을 세웠다고 황당 공약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그 녹색당의 비례대표 후보 고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분들이 자가격리 중이신데요. 그리고 병원에서 병원밥을 많이들 드시고 계시지요. 빠른 치유와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회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뉴스와 인터넷에서 자가격리 중에 자가격리인들이 받는 그런 박스들을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 박스들을 보면서 채식인들은 이 재난 속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구나 라고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모든 소수자들이 재난 속에서 차별받고 더욱더 고통받고 배제받는 그 상황,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치가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공적 영역에서 공공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을 요구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앞에 서 있을 것이 아니라 이미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에서 기제정된 법률들처럼 채식 선택에 대해서 법률로 제정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정당들이 합의하고 쟁점을 다퉜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팜 투 포크, 그러니까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라고 하는 거대한 푸드 플랜에 대해서 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농업부터 먹거리 모든 전반에 있어서의 방향을 채식 위주로 재설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산업에 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수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팜 투 포크, 이 플랜을 비롯해서 기후위기 대응 전반에 있어서 유럽은, EU는 지금
전체 GDP의 3% 이상의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1년에 3%입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면 팜투포크 이런 먹거리 정책을 포함해서 사회 전반의 전환 정책을 1년에 60조 이상 투자해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구가 아픕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정치가 나서서 과감하고 급진적인 정책, 지금 당장 법률을 통해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차별 금지와 인권과 건강권, 그리고 교육권, 동물권 전반에 대해서 확대하는 오늘 이 자리에 서명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전하며 육식 문화의 종말을 고하는 오늘의 이 소중한 걸음 함께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녹색당이 받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식인에게 채식 선택권은 생존의 문제다. 공공급식 채식 선택권 보장하라. 학교 내 선택 급식제 보장하라. 군대 내 채식 선택권 보장하라. 기후위기 대응 위해 채식 급식 장려하라. 채식 선택권은 시작이다. 비거니즘 확산하자. 대한민국은 채식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공적으로 먹을 것을 제공하는 공공급식에서조차도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채식을 지향하는 것은 먹을거리에 대한 기호를 넘어 건강을 돌보고 동물을 착취하지 않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기후위기 대응 실천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신념을 가진 채식인들이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다. 더욱이 육류 위주의 공공급식은 채식인들에게 아무런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 공공급식 채식 선택권은 학교를 포함한 관공서,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비육류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식 선택권 보장은 채식인들의 양심의 자유, 자기결정권, 건강권, 평등권, 환경권 등과 결부되어 있다. 공공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런데 국가가 채식인이 소수라는 이유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헌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모두가 평등해야 할 교육기관에서마저 급식에서 차별과 배제가 일어나고 있다. 학교급식법은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념에 의해 채식을 하는 학생, 알레르기 및 소아성인병 등이 있는 학생을 위한 선택급식제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식단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채식인을 위한 내용은 전혀 없다. 학교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도는 시작되었다. 2013년 광주광역시 풍암초등학교의 선택급식제 시범 운영, 산청간디 고등학교의 상시적 선택급식제 운영 사례가 있다. 이들 학교에서는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과 교육에 유익하다고 입증되었다. 포르투갈의 경우 2017년 모든 공공기관 구내식당 메뉴에 균형 잡힌 채식 옵션을 보장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프랑스는 지난 11월부터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채식 급식을 의무화했다. 핀란드 군대는 매주 2차례 채식 식사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는 병원에서의 비건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 2019년 토지사용과 기후변화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육류 위주의 식문화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식물 기반 식문화가 기후위기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채식은 생태계를 보호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도 정부는 채식급식을 장려하고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2020년 4월 6일 녹색당과 공공급식 채식 선택권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은 공공급식에서 차별을 받는 채식인 당사자 청구인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다음 두 가지를 요구한다. 하나,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식단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채식을 하는 학생을 위한 내용이 없어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할 것. 하나, 공공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는 입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는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 자기결정권, 환경권,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할 것. 녹색당은 제21대 총선 동물권 보장 공약에 공공급식 채식 선택권 의무화를 명시했다. 앞으로도 채식인들이 다양한 식단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며 채식 선택권을 넘어서는 비거니즘 확대까지 힘쓸 것이다. 2020년 4월 6일 공공급식 채식 선택권 헌법소원에 함께하는 정당 시민단체 일동. 공공급식 채식 선택권 이제는 상식이 되어야 한다. 채식 선택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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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